여러분 안녕하세요. 홈트연구원 홍석입니다. 자, 오늘은 하체 운동의 정석, 스쿼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 운동,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이 3대 운동 중 하나죠. 그만큼 아주 중요한 운동인데 정확한 자세로 진행을 한다면 이 하체와 엉덩이에 아주 굉장한 효과를 갖다 줄 수 있는 반면 잘못된 자세로 진행을 하면 운동의 효과는 미비하고 다칠 수가 있는데요. 누군가가 자세를 봐주지 않고는 혼자서 스쿼트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저 홍 박사가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저 홍 박사와 함께 스쿼트 연구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이제 저희가 배워볼 스쿼트가 총 3가지인데요. 처음에는 스쿼트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와이드 스쿼트, 그 다음에 스플릿 스쿼트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쿼트부터 배워볼 건데요. 자, 스쿼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이 하체와 엉덩이 운동이죠. 자, 기본적인 자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11자 어깨 넓이 정도로 11자로 발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끝을 살짝 바깥을 향하게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11자로 스쿼트를 하면 내려갔을 때 고관절이 찝히면서 허리가 말리죠. 이 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가운데로 오면서 고관절이 접히면서 안정적으로 스쿼트를 하려면 다리가 벌어져 있어야 돼요. 벌린 상태로 내가 이 사이로 허리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앉는 거예요. 자, 이때 허리가 말렸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려가다가 허리가 이 고관절이 팽팽한 상태에서 말린다, 허리가 굽어진다 싶으면 거기서 그만두셔야 돼요. 유연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하프 스쿼트 정도로만 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자, 하프 스쿼트를 하면 관절이 엉덩이가 밑으로 말리지 않게끔 내려가다가 말릴 것 같아 하면 여기서 이제 일어나시면 돼요. 그렇게만 처음에 진행하셔도 되고, 하프 스쿼트로 진행을 하다가 익숙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스쿼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집에 수건이나 신문지 둘 중에 아무거나 있으면 됩니다. 스쿼트를 하다 보면 무게중심 때문에 앞으로 몸이 쏠릴 수도 있고, 너무 가운데로 꼿꼿이 내려오려고 하다 보면 엉덩이 무게 때문에 이렇게 뒤로 쏠리겠죠. 그래서 발바닥이 온전히 평평하게 바닥에 닿아 있어야 돼요. 자, 제 손바닥이 발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앞으로 뒤로 되어서도 안 되고, 온 면이, 전체적인 면이 전부 다 바닥에 닿아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신문지나 수건이 있으면 수건을 깔고 그 위에 서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내 발바닥의 힘으로 평평하게 하다못해 찢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힘을 주세요. 이 상태로 다리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그대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몸을 이 허리, 이 다리 사이에 몸을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앉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허리가 말리면 안 돼요. 말리면 안 되고 이 상태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힙, 둔근, 중둔근과 이 대퇴사두, 허벅지에 힘을 골고루 분산시켜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탁 신문지를 찢겠다 하면서 내려가셨다가 허리 말리지 않고, 말린다는 건 엉덩이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엉덩이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가시면 됩니다. 가슴을 핀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허리 피고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슴을 피면 허리가 저절로 펴지죠. 허리가 휘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신문지가 아닌 수건으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수건을 깔고 이 다리를
평행하게 11자로 두고 내려가시면 많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 고관절이랑 허벅지랑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열어준다는 개념으로 제가 더 유연하게 고관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무릎 방향은 바깥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11자로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많이 못 내려가겠죠?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렇게 내 발바닥이 땅바닥을 온전히 감싸면서 긴장감 유지하고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숙지하시면 평소에 집에서 스쿼트를 할 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와이드 스쿼트를 알려드릴 텐데 이번에는 조금 더 발을 넓게 벌리는 거예요. 넓게 벌리고 바깥을 바라보고 앉았다가 일어난다. 자, 이 운동의 장점은 이 힙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더 많이 벌어지니까. 자, 와이드 스쿼트를 하게 되면 고관절이 더 바깥을 바라보게 되고 더 벌어지기 때문에 더 유연하게 앉으실 수가 있어요. 뻣뻣하시거나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좁게 섰을 경우에는 내려가다가 허리가 말리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하지만 와이드 스쿼트인 경우에는 그런 단점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리를 넓게 벌리고 마찬가지예요. 평평하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떠서도 안 되고 평평하게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허리 아직 펴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힙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이드 스쿼트를 해봤는데 다음날 이 허벅지 안쪽, 내전근 혹은 대퇴사두 이 허벅지 바깥쪽 그리고 엉덩이가 조금씩 아프다. 그러면 그날 와이드 스쿼트를 잘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스쿼트, 그 다음에 스쿼트를 응용한 와이드 스쿼트까지 배워봤는데 다음은 원레그 스쿼트, 스플릿 스쿼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런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런지는 이동하면서 하는 거죠.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하는 런지를 스플릿 스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방법은 다양해요. 집에 의자가 있으신 분들은 의자에 발을 하나 걸치셔서 내려가셔도 되고 의자가 없는 분들은 없겠죠. 하지만 의자를 사용하지 않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다리를 지탱해 주시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스플릿 스쿼트를 할 때 어디를 자극하느냐, 앞에 나와 있는 다리입니다. 왜냐? 자, 엉덩이, 모든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돼 있죠. 자극을 주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어디를 늘리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엉덩이죠. 무릎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내려갔다가 이 상태에서도 허리가 굽어지면 안 돼요. 굽어지지 않고 허리는 펴져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늘렸다가 다 피지 마세요. 90% 정도로만 피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자, 이 스플릿 스쿼트에서의 핵심은 내가 앞을 향해 있는 다리를 사용하는 건데 뒤에 있는 다리는 지지대 역할이에요. 지지대 역할.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벌려야 돼요? 어느 정도로 간격을 둬야 돼요? 이런 거는 본인 체형에 맞게 본인이 편한 만큼 나는 이게 편하다, 나는 이게 편하다. 키가 다르고 다리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본인이 생각해 보시고 난 이 정도가 편하다 싶으시면 다리를 지지해 놓고 오른쪽 엉덩이부터 원레그, 다리가 무릎이 너무 나가면 안 돼요. 너무 나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뒤에 있어서도 안 되고 이 정도, 거의 90도 정도로 내려갔다가 엉덩이가 늘어났으면 다시 일어나고 내려갔으면 다시 일어나고 내려갔으면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때는 해당 부위를 만지면서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엉덩이를 이렇게 만지면서 해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렇게 딱 힘을 주면 그 근육이 딱딱해지니까 그렇게 만져보면서 운동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3가지의 스쿼트를 총 배워봤는데 어떠셨나요? 많이 어렵지 않으셨죠? 이렇게 스쿼트가
뭐 자세가 다양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허벅지가 쓰이면 뭐 어떻고 엉덩이가 쓰이면 뭐 어떻고 다치지만 않으면 돼요. 너무 말씀드렸다시피 무게중심을 과하게 앞으로 하거나 뒤로 하거나 허리를 굽히지만 않으면 맨몸으로 하는 스쿼트로는 부상 위험이 굉장히 적고요. 혹시라도 그래도 아프신 부위가 있거나 부상 위험이 있다 싶으시면 운동을 당장 그만두시고 쉬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이렇게 쉽고 재밌는 스쿼트에 대해 배워봤는데 여러분 집에서 잘 따라 하시면서 중량을 높이는 재미도 찾으시고 또 횟수를 높이는 재미를 찾아가시면서 운동에 대한 재미가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연구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연구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